네, 안녕하십니까. 1월 5일 뉴탭스 총평입니다. 오늘도 바로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총평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오늘 시험 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. 전체적으로 짚어보자면, 일단, 겨울방학 시작한 뒤에 첫 탭스인데, 약간 이게 이런 게 바로 탭스다! 라는 느낌으로 상당히 어렵게 낸 회차가 아닌가 싶었던 시험이었고요.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, 일단 첫 번째로는 돌려 말하기. 이건 뭐 이번 회차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원래도 항상 이제 고질적인 어떤 탭스의 특징이죠. 선택지가 지문에 쓰이지 않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돌려서 표현된다는. 근데 그 돌려 말하기가 이번 회차엔 특히나 더 모든 영역, 모든 파트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모든 문제가 돌려 말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보이는 특징이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 코렉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쵸? 물론 원래도 계속 뉴탭스로 전환되면서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특히 더 조금 많이 출제된 편이었다는 거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회차라고 그랬죠? 구체적 코렉트 문제들조차도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. 막 뭐 토익이라든지 수능처럼 그냥 단순히 뭐 지문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. 자,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살펴보자면, 일단 청해. 우선 청해 맨 앞 파트 1, 2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그랬듯이 아주 퀵하게 빠르게 넘어가느라 좀 정신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. 상당히 쉽지는 않았던 그런 편이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8번 문제 이후부터, 그러니까 좀 후반부 문제들이죠. 후반부 문제들은 약간 파트 1, 2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 길고 좀 소재도 일상적이지 않은 약간의 아카데믹한 혹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수거라든지 어떤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 많이 출제된 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에 꽤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으로 넘어와서는 파트 3도 사실 물론 뉴테스트로 전환되면서 한 번 듣는 것 때문에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노트 테이킹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간단하게 해놓으실 수 있으면 풀기가 뭐 까다로운 편은 아닌, 그래도 청해 파트들 중에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파트인데요.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절대로 파트 3도 만만하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. 파트 3는 더더욱 약간 전문적이고 좀 아카데믹한 소재들이 분명히 대화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파트 3에 출제되었던 이제 구체적 코렉트 비율을 보자면 한 요 정도. 그러니까 총 코렉트가 5문제죠. 5문제 중에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구체적 코렉트 또한 쉽지는 않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반면에 파트 4, 5로 넘어와서, 그러니까 담화문 유형으로 넘어와서는 그래도 이번 회차에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. 물론 파트 4, 5 원래 워낙 다른 파트에 비해서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겠죠. 탭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. 자, 그런데 그래도 다른 회차보다 좀 쉬웠던 게 그래도 조금 더 잘 들리는 편이지 않았나. 물론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, 고유 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막 뭐 숫자도 기억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서도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쉬운 편이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, 이제 파트 4, 5 구체적 코렉트 유형의 비율은 이 정도가 됐죠. 근데 파트 4를 보시면은 코렉트 3문제가 전부 다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구체적 코렉트 3문제에 해당되는 지문이 좀 그래도 파트 4, 5 중에서는 좀 어려운, 듣기 어려운 편의 지문들이었는데, 이 문제가 구체적 코렉트다 보니까 첫 번째 듣고 나서 어렵다 멘붕 하더라도 첫 번째 질문을 듣고 물어보는 바가 이거네? 그러면 이것만 두 번째 듣기 때 집중해 봐야지 하고 들으면 상당히 또 두 번째 듣기 때 나머지 문장들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내용만을 파악하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SS, 그 국제우주정거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, 뭐 국제우주정거장이 뭐 옛날부터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연혁을 설명하는 지문 내용이었는데요. 근데 그 지문에 대한 질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언제부터 어떤 사람이 타기 시작했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은 이 까다로운 연역 중에서 한 문장에 해당됐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만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문제를 고를 수 있는,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그 파트 5에서 좀 이번 회차 특징적이었던 게, 원래 한 문제가 출제되는 인퍼 유형마저도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. 자, 이제 인퍼도 물론 뭐 코렉트처럼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지문에서 그 지문 내용은 약간 뭐 어떤 코끼리의 무슨 뭐 상아를 얘기하는 건지, 어쨌든 코끼리 어떤 무언가를 뭐 수집하는 게 불법이다, 그리고 뭐 나라별로 뭐 법이 좀 약간 다르다,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는데, 구체적인 인퍼 질문이 이제 이 다음 중에서 불법일 수 있을 만한 상품은,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그 법의 내용을 토대로, 그러니까 법의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품들 중에서 불법일 수 있을 만한 상품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. 어휘는 뭐 늘 그렇듯이 뭐 생소한 단어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전혀 뭐 쉽지도 않았고, 그렇다고 뭐 또 완전히 뭐 탭스에 출제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태를 보이는 것도 없었고요. 뭐 늘 그렇듯이 어휘 이 영역에서 강조해 드리는 그 빈칸 뚫려 있는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 힌트가 무조건 하나가 있다는 점, 그리고 선택지 네 단어가 약간 방향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점. 예를 들어서 네 단어가 모두 긍정적이거나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, 심지어는 한국말로 번역한 그 정의, 한글 정의조차 다 동일한 단어가 출제되었을 때 미세한 뉘앙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, 이러한 특징들이 이번 회차에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회차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뉴탭스 문법 영역에만 출제되는 문법만 출제가 되었는데요. 새로운 부분 또 전혀 출제되지 않았는데, 약간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제 중에서도 약간 완료 시제 있죠. 현재 완료, 과거 완료. 이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좀 낚시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영역을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, 독해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 같은 경우 뭐 이렇다 어떤 특징적인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뭐 단어부터 문장 구조, 선택지까지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멘붕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았던 그런 회차였습니다. 자,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지가 특별히 더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었던 회차가 아닌가 싶었는데요. 사실 이전 회차들까지 2018년 하반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주로 선택지는 좀 쉽게 출제되더라도 이제 문장 구조가 어려운, 즉 내가 영어를 읽는데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느끼고, 반대로 내가 논리력은 되는데도 영어 문장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던 그런 회차들이 많았던 반면에,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, 물론 문장 구조도 어려웠어요. 특히나 어려웠던 회차니까. 그런데 선택지가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논리에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특별히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선택지가 그냥 논리를 쓰는 것 이상으로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특별히 더 머리를 굴려야지만 이제 그 오답을 걸러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독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코렉트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. 비율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짚어봤을 때 구체적 코렉트 같은 경우는 청해나 독해나 다 전체 코렉트 문제의 개수 중에서 50% 이상, 50%가 넘어가는 반 이상이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된 그런 회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1월 5일 탭스의 특징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 방학 첫 탭스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탭스를 이제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처음 쳐본 탭스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번 탭스를 보고 이 탭스의 난이도를 확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어렵지 않은 회차가 출제되는 경우는 전혀 1도 존재하지 않지만, 특별히 이 첫 방학이다 보니까 뭔가 탭스를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의도로서 뭐 탭스 출제자분들이 더 어렵게 출제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상당히 난이도를 느끼셨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뭐
만만한 회차는 없지만 모든 회차가 이렇게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다음 회차,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시험이 오늘이 아니라 뭐 1월 말, 2월 말, 2월, 뭐 3월 계속해서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시험 응시해서 경험을 쌓으시고,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목표하시는 점수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